레트로캠입니다. 자, 오늘도 미쳐버린 테슬라의 기술력에 대해서 그러면서 양산도 하는 그런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번에 먼로 할아버지께서 이게 지금 테슬라를 계속 분해하고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배터리 파트가 안 나왔는데, 물론 그 전까지를 요약해서 이미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심플하게 만들고, 지금 이 뒷부분 모터 쪽 보면은 이거 다 찍어낸 거고요. 다 파트를 점점 찍어내고 단순화시키고, 이 호스도 최단 거리로 연결하게 되고 적게 쓰면서 그러면서 효율은 극대화하고, 그리고 이걸 하나로 찍어내게 돼서 강성도 더 올리고, 그리고 링크도 더 많아지고, 이미 내연기관을 초월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게 고스란히 제 생각에는 승차감에도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이제는 거의 불가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전기차에서 배터리죠.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면은 제가 업데이트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플레드 배터리를 까신 분이 있더라고요. 다른 분이. 이 먼로 할아버지께서도 조금씩 이제 경쟁자가 생기는 건가요? 원래 먼로 할아버지가 유명한 게 이렇게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서, 유튜브는 사실 이분도 근데 이제 워낙 구독자가 많아지셔서 이게 주 소득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원래 먼로 할아버지의 주 소득원은 이렇게 해서 이거를 리포트로 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는 맛보기로 내보내는 거고요. 실제로 더 디테일한 엄청난 페이지의 리포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비싼 값에 회사에다 파십니다. 그게 이분의 주 이제 사업이시고요. 근데 진짜 플레드를 이제 깐 엔지니어릭스라는 유튜버가 이제 나왔는데, 이분이 먼저 플레드 배터리를 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놀라운 사실들이 발견되면서 여기서도 또 진보를 한 거죠. 그리고 테슬라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배터리 관리에 있어서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지, 그래서 4680에도 그런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걸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시작하기 앞서 바이든 대통령께서 드디어 테슬라를 언급을 했습니다. 언급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는 앞살 정도가 아니라 진짜 기술이면 기술, 양산이면 양산, 이 지경까지 와서 언급을 안 한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리고 중국이 어떤 외향적인 면에서 리딩하는 건 맞지만, 일론 머스크 트윗을 보듯이 질적인 면이나 지금 홍강미니 같은 거를 왕창 팔아서 대수를 지금 올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있는 한, 물론 테슬라가 중국에서도 잘하고 있죠. 그렇지만 미국에서 만드는 차량들이 훨씬 더 주행거리도 길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곧 얘기할 테슬라의 어떤 기술적인 면들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약간 제조업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좀 더 앞설 수도 있겠지만, 요즘 느낌이 그렇지 않습니까? 애플의 아이폰도 그렇고. 그러나 저는 미국이 여전히 좀 더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적인 측면이나 이런 면들, 네트워크적인 측면들. 테슬라 슈퍼차저, 물론 중국에도 엄청 깔고 있지만, 미국에는 지금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라든지 테슬라를 필두로 지금 더 주행거리가 긴, 이게 더 힘든 상황이죠. 그러니까 더 먼 거리를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중국과의 미국과 그런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제는 테슬라를 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부활됐다라는 것. 그 어떤 나라도 제조업을 버리고는 살아남기 쉽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선진국은 인건비가 워낙 비싸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떻게 생산성을 올릴 것인가가 앞으로 진짜 선진국들의 중요 과제가 될 것이고, 미국이 여전히 제조업을 놓치지 않으려는 게 필수고, 거기서 특히 전기차 부분에서 그런 것들의 어떤 대세적인 흐름을 잘 아시면서, 참 그 노조의 문제 때문에 테슬라가 이 반노조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급을 최대한 피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이 정도까지 하는데 언급을 안 할 거야 라는 식의, 정말 테슬라의 어떤 성장성과 기술력, 이런 것과 많은 팬덤들 퍼티션도 많이 냈죠. 결국 거기에 못 이겨 결국은 테슬라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정치 성향을 뛰어넘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누가 봐도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정말 압사라는 수준이죠. 저도 오늘 배터리 매니지먼트를 보면서 플레드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결국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내연기관들이 다 저는 따라할 거라고 봅니다. 어떤 견제, 시기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이런 다이캐스트에 대한 어떤 수리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 볼보도 보십시오. 메가 캐스팅 프로세스를 한다는 건데 이건 결국 테슬라가 이미 쓰고 있는 방법이죠. 차를 찍어내겠다라는 거는 공공연히 테슬라가 얘기를 했던 거고 이미 찍어내고 있죠. 그리고 파트도 최대한 단순화한다는 얘기를 제가 지겹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모델 3나 Y 지금 Y 같은 경우는 정말 3피스로 간단하게 만들려고 하죠. 지금 S 같은 경우도 다이캐스트가 들어갑니다. 파트별로. 네, Y나 3 수준이 지금 하려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워낙 배터리 팩이 크고 지금 S나 X는 조금은 다른 장르 정도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고급 차인 것 같긴 합니다. 구조적인 면으로. 결국은 다 따라한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볼보만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포드 마기도, 포드도 지금 같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지금 포드의 최신 이제 마기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번에 먼로 할아버지께서 이거 너무 이따위로 호스를 덕지덕지, 그러니까 파트별 그 내연기관 특유의 조립 방식인 이것저것 그냥 펑셔널, 그러니까 기능 베이스로 만들어서 다 가져다가 그냥 막 붙이는, 그러다 보니까 비효율적으로 호스 라인도 길어지고 쿨링 워터 특히 여러 면적으로 그러니까 전선 관리라든지 이게 엄청 길어가지고 딱 봐도 이거는 테슬라 대비해서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했는데 포드도 차근차근 테슬라를 벤치마킹해서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 다 따라할 거라고 보고요. 결국은 다 차를 찍어내는 방법 외에는 이게 다 사실 배터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고체라든지 좀 더 에너지 덴시티가 높은 것들이 나왔으면 사실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얘기했듯이 배터리 기술은 눈이 지겹도록 몇 년째 얘기하지만 천천히 발전합니다. 열이 개입되면요 어떤 기술이든지 간에 빨리 발전하는 게 역사적으로나 다 어느 정도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열이 개입되면은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반도체도 CPU 보십시오. 제가 처음 대학 들어갔을 때가 그때 이제 멀티코어가 아니었지만 클럭 수로 보면은 3기가를 돌파했는데 지금도 뭐 오버클럭하고 보면 4기가 5기가 이제 온 거죠. 근데 최근 그래도 주류들 보면은 일반 컨슈머 제품들 보면은 다 클럭 수가 다 거기서 거기죠. 열이 개입되면은 진짜 올리기가 뭐가 됐든지 그게 다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배터리 기술이 엄청난 퀀텀 점프를 하지 않는 한 패키징을 기술력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배터리 기술로는 다 테슬라를 따라할 겁니다. 단지 테슬라가 너무 빨리 치고 나가니까 그것의 다름에 거부를 감을 좀 가지셔서 그런 거지. 결국 포드든 볼보든 현대든 저는 다 비슷한 수순을 갈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플래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요. 여기도 단순함과 효율 극대화가 결국 처음 이제 85 초창기 진짜 초창기 2012년 그때 보면은 이 스네이크 튜브를 보면은 튜브를 이리저리 돌려가지고 한 튜브에 444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00D로 왔을 때는 이 튜빙당 걸리는 셀 수를 줄였죠. 당연히 튜브당 걸리는 셀 수를 줄이면은 쿨링의 효과가 증가됩니다. 그만큼 적은 숫자의 셀을 쿨링하면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호스를 더 많이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기술로 이런 좋은 패키징 기술이 없었을 때는 자 처음에 들어간 셀은 좋은 이 글라이콜의 차가운 글라이콜을 받겠죠. 근데 그 다음으로 가게 되면 점점 이 미지근한 이제 왜냐면 여기서 이제 다 식히고 나면은 마지막쯤 갈 때쯤이면은 뜨거운 글라이콜이 그러니까 사실상 쿨링이 잘 안 되죠. 이러니까 이제 화재 위험이 초창기 테슬라도 화재가 좀 있었죠. 근데 여전히 내연기관이 만든 전기차 대비해서는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현대든 포드든 LG가 이걸 좀 트라이 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볼트에서. 근데 이것도 제가 아주 초창기 2년 전에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 드디어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되면 호스를 진짜 패신저 사이즈로 하나 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그 포드 마기처럼 이리 연결하고 저리 연결하니까 무게가 감당이 안 되고 그러면은 실제로 좌석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 호스 쿨링
패스웨이 때문에 다른 것들을 넣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공간은 제한적이고 실내 공간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열을 좀 그래도 실내에 이렇게 열이 올라오는 것도 막아야 되는데 LG가 이걸 시도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걸 못 하겠다라는 거죠. 결국은 기존의 내연기관들은 모듈을 시키는 쪽에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렇게 셀 단위로 애시당초 쿨링을 할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게 기술력이 안 됐는데 이미 테슬라는 예전부터 이미 10년 전부터 그거를 타겟팅해서 했었고요. 그러니까 다 미쳤다고 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까지 효율이 좋진 않았습니다. 10년 전에는 펌프에 무리가 가기도 했고요. 근데 이게 조금씩 줄더니 지금은 144개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펌프의 부담도 줄게 되고 단지 문제가 뭐냐면은 호스를 더 놔야 되죠. 그리고 튜빙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럼 튜빙 무게가 더 늘기 때문에 이게 보면은 재미난 게 배터리 용량이 좀 줄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100D 때는 실제로 102.4kWh를 넣는데 실제 유저블은 98이 조금 넘는데 지금 플레드는 100이 좀 안 됩니다. 98 조금 넘고요. 지금 실제 가용 가능한 용량은 94입니다. 심지어 4% 리덕션을 했죠. 원가 절감을 근데 원가 절감도 이해는 되지만 결국 이 튜빙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떻게든지 셀 단위로 시키기 위한 테슬라의 눈물겨운 노력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열 관리를 해야지 불이 안 나는 겁니다. 그걸 적당히 모듈로 넣게 되면 다 아시다시피 불 나고 난리 났었죠. 다른 회사는. 테슬라가 이 정도까지 내려놨기 때문에 안정성이 그래서 검증이 되는 거고 이런 기술력이 어디서 오냐면은 예전에 옥타밸브 그러니까 모델 Y에서 힐링 펌프 만들 때 거기서 기술력이 더 증가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그냥 막 묶었다 보면은 지금 요 손실되는 튜빙에 대한 그 무게나 공간이 있는데 이거를 인렛 아웃렛을 정말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이 유튜브도 길게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어떻게 이 구조를 단순히 설계했는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먼로 할아버지가 깠던 지금 이 구조나 이런 것들 찍어내는 것들들 그리고 이미 큰 그림에 있어서 Y나 3에 있어서 한 방에 찍어내는 것들이 보여주듯이 최대한 단순화시키면서 효율을 어떻게 극대화할까가 테슬라의 초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차량 패키징, 서스펜션부터 해서 구조적인 것뿐만 아니라 배터리에도 녹여내고 있다라는 점. 미친 회사죠. 결국은 저는 이런 흐름을 다른 내연기관 회사도 피해가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너무 치고 나가고 뭐가 달라가지고 저렇게 하다 뭐 이상한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결국은 저는 이 수순을 다 밟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셀 단위로 쿨링을 하지 않으면은 화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차는 지금으로선 테슬라고요. 그리고 이 큰 배터리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라는 것에 그리고 이걸 성공했다라는 것에 진짜 놀랬고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조금만 줄이고 그 남은 부분 최대한으로 그러니까 손실량을 최대한 적게 해서 쿨링에 엄청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거는 불나는 걸 떠나서 슈퍼차저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고압으로 그렇게 에너지를 밀어넣게 되면은 배터리가 터지죠. 그러니까 쿨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래야지만 최대한 높은 그러니까 빠르게 속도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그 SOC를 뒤로 미룰 수 있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내연기관들은 지금 만드는 배터리들 그런 수준의 쿨링으로는 막 자기들 엄청 빨리 한다고 그러지만 아직 테슬라 슈퍼차저 수준에 지금 못 와 있죠. 그나마 이제 루시드가 정말 대단하게 그나마 테슬라랑 견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밀어넣을 수 있는 진정한 350kW를 충전 속도를 보여줬고 다른 회사들은 주행거리 대비 이런 거 비교해보면 한참 아래죠. 그러니까 속도는 빠른 것 같지만 실제 주행거리 면이라든지 이런 면들이 다 아직 격차가 있기 때문에 다 그런 겁니다. 결국은 저도 테슬라 같이 비슷하게 따라갈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모델 3를 넘겼습니다. 아직 이제 여전히 페이퍼워크 참 미국은 참 스펙트럼이 넓고 주간 이게 참 법도 다르고 다른 주에다가 차를 파는 게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그러니까 도를 바꿨다고 해서 근데 사실 뭐 요즘 이사 개념도 다른 지역에 뭐 부동산을 갖는다라든지 확실히 미국이 옛날에 비해서는 참 하나로 좀 묶여가는 느낌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법적인 면들 여러 가지들이 너무 차이가 많고 상상 이상이다. 줄을 바꿨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참 제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주에다가 차를 판다든지 뭐 넌 레지던트건 일정 기간 또 오래 있으려면 해야 될 일들들 참 애매한 미국은 정말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비해서는 하나같이 더 됐다는 느낌은 있지만 다시 한번 근데 스펙트럼이 참 다양해서 여전히 페이퍼기 많은데요. 나중에 그런 얘기도 미국의 주간 어떤 문화도 여전히 차 있는 것도 좀 얘기를 해볼까 하지만 가슴 아프게 모델 3를 떠났습니다. 저를 테슬라에 입문하게 해준 고마운 차인데 많이 아쉽고요. 그동안 진짜 수고가 많았고 이렇게 빨리 떠날 줄은 몰랐고 제 딸이 탄 첫 차인데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은데 저 모델 3는 제가 금융 지식이 좀 부족해서 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페이를 저거는 캐시로 샀고 그때 후회해서 모델 Y는 풀 할부죠. 풀 할부. 예. 완전 런을 100% 했는데 모델 S는 부담이 돼서 반만 내고 반은 할부 받았거든요. 차량마다 사는 방식도 다르고 미국은 진짜 다양하게 저도 트라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참 다양성이 이 나라의 무기인 것 같은데 아쉬움에 진짜 이리저리 진짜 주저리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있네요. 참 많이 지금 다시 봐도 아쉽고 미쳐버린 미국의 중고차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예전에 제가 카바나 영상도 만들었었죠. 그런 것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아쉽고 그동안 수고도 많이 했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타이어도 바꿔놨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특히 제 딸의 첫 번째 탄 차가 이렇게 쉽게 가버린다라는 게 좀 많이 아쉬워서 이제부터 쇼를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